오늘은 이차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값 계속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 최대 최소값은 우리가 제일 높은 값이 y값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이 최대값이잖아. 제일 낮은 값이 최소값이잖아. 그럼 사실은 이차함수의 그래프만 그려주면 아래로 볼록하다. 그럼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지. 왜 안 하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최소값만 존재해. 꼭지점의 y값이 최소값인 거야. 그럼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값만 존재하지. 꼭지점의 y값, 즉 여기가 p, q라고 하면 q가 바로 최대값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차함수를 항상 뭘 찾니? 모양 자체를 꼭지점을 찾는 모양으로 완전 제곱식각꼴로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이 p, q라는 게 보이잖아. 물론 우리가 y 절편을 찾을 때는 일반 형식으로 해서 0을 넣었을 때 값이 바로 c니까 이 뒤에 값이 c가 바로 0, c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그거를 찾을 때는 일반형이 바로 더 쉽게 보여. 여기다 0을 넣고 계산하면 c랑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어쨌든 지금은 최대 최소값이니까 기본적인 이차함수는 즉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 중에 하나의 값만 가지는 거야. 그럼 둘 다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범위를 끊으면 되지. 예를 들어 x가 이 파란색 구간을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꼭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서 스톱하고 구간이 끝났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제일 낮은 점은 여기니까 여기가 최소값이고 제일 높은 점은 여기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뒤집어질 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스톱했다 치자.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맞지?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아래에 있니? 오른쪽 게 아래에 있다 맞지? 그럼 이때 y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래프가 구간이 얘가 1이고 얘가 4면 실제로 범위를 x는 1 이상 4 이하다 이렇게 양쪽이 등호가 있는 범위로 줬을 때 1과 4에서의 함수값을 가지니까 까만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구간을 1부터 4까지라 하고 등호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니? 즉 이 함수값은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하지? 색깔을 비워놓는 거지. 하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 끝에 있는 값은 범위에 없는 값이기 때문에 값이 제일 낮은 것처럼 보이거나 높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왜? 그 점에서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 값이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갔습니다. 최대값은 값을 가지니까 최대값은 그대로 꼭지점의 q값을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최소값은 어떻니? 분명히 요 하얀 동그라미에 점점 가까워지는 값이 제일 낮아지는 값이긴 한데 그 값을 가질 수 없지. 범위에 등호가 없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최소값을 있다 한다 없다 한다? 없다고 한다고요. 알겠어요? 최대값 최소값은 반드시 그 함수의 값을 가질 때 등호가 들어있을 때의 x에 대한 y의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가까이 간다고 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라 하자. 여기가 위에서 더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99, 마이너스 2.999 마이너스 3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내려오는 줄은 알지만 마이너스 3은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정의역의 범위이기 때문에 즉 이 수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에 가까워지는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사값을 최소값이라 하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반드시 그 값이 정해져서 확정된 그 함수값의 x의 값이 정해져 있을 때 그것이 등호가 들어갈 때의 값만을 최대값, 최소값으로 사용하고 하얀색 동그라미 즉 초과나 미만, 등호가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의 값이 최대, 최소에 해당되는 값일 때는 최소값은 없다라고 합니다. 못 구한다는 뜻이야. 이게 마이너스 3에 가까이 가까가지만 마이너스 2.9인지 마이너스 2.99인지 마이너스 2.999인지 마이너스 2.999인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근사값을 함수값으로 즉 최대값이나 최소값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 기억을 하고 이제 이 내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모든 y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당연히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최대, 최소라는 말이 그 의미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이차함수에서 최대 최소값은 자 어떻게 변형시킨다? 먼저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지. 그리고 a가 양수, 염수에 따라서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최소값은 꼭지점의 y값이고 q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없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Q값 없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럼 A가 음수면 위로 불러가겠지. 그럼 최대값이 Q값이 되는 거고 제일 높으니까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없다가 되는 거지 이번에는. 맞지? 그래서 우리가 즉 범위를 지정해주지 않은 모든 실수 구간 X의 정의역의 범위에서는 이차함수는 기본적으로 최대값, 최소값 중에 하나만 가지는 거야. 이차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그려보면 최소값을 가지는지 최대값을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좌표 X가 P일 때 Y는 Q가 최대값이 되나 최소값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그냥 아무 조건을 안 주고 범위를 안 지정해주고 이렇게 구했어. 보자마자 양수잖아. 맞지? 그럼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대값은 없는 거고. 맞지?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바로 어떻게 구하니? 바로 2를 묶어내고 항상 묶어내고 x제곱 빼기 2x. 자, 개수를 1로 만들어주고 이차의 개수를 안에서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그리고 바깥에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으니까 적어놓고 그 다음 2 곱하기 이 세 개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니까 차의 제곱으로 바꿔 적어주고 얘는 반드시 밖에 있는 개수를 곱해서 내보내야 돼. 1일 때만 그냥 나가는 거야. 곱하면 마이너스 2고 나가서 마이너스 6이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8이 되겠지. 즉 꼭지점의 좌표는 0,8이다. 넣어서 0 되는 값 1, Q는 마이너스 8이다. 자, 우리는 최소값이란 거는 X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야. X가 1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8인데 지금 우리는 그래프를 그렸잖아. 얘가 1, 마이너스 8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 점의 높이는 제일 낮은 점인데 마이너스 8인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고 최대값은 없다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얘는 음수니까 어떻게 되겠니? 위로 볼록하지? 그럼 최대값을 Q값을 찾아서 적어주고 최소값을 없다라고 주면 되겠지.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떡하니? 항상 이차함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주는 거야. 맞지? 그럼 X제곱 안에 부호는 반대로 바뀌겠고 반의 제곱 9를 더하고 빼주고 그 다음 제일 뒤에 상수는 바깥에 놔두고 그리고 이꼴 마이너스 묶어주고 앞에 세 개는 차의 제곱으로 고쳐지네. 그럼 이 마이너스 9는 곱해서 나가니까 플러스 9로 나가. 그럼 밖에 4를 더하면 13이 되겠네. 따라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다? 3,13이라고 알고 있고 위로 볼록하니까 여기가 3,13인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꼭지점의 y값이니까 x가 3일 때 y는 13이다. 그래서 최대값은 13이라고 적어주고 최소값은 계속 내려가니까 무한히 내려가니까 없다라고 적어주는 거야. 범위 제한이 있지 않으면 최대값, 최소값 중에 하나만 찾아서 적어준다. 기본 문제는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그 다음 또 뭐를 주니? 이제 제한된 범위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제한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즉 이 범위 양끝 값의 y값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값을 체크하는 거야. 자, 그럼 세 개 중에서 이 높이, 이 높이, 이 높이 중에서 제일 낮은 높이가 뭐다? 최소값이 되고 제일 높은 높이의 y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즉 최대값은 베타일 때, x가 베타일 때 f 베타가 최대값이야. 맞지? 베타가 아니라 f 베타 넣어서 계산한 y의 값인 거지. 그 다음 꼭지점은 p, q니까 q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조심할 거는 뭐다? 여기에 등호가 있나 없나 조심해야 된댔지?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까만 동그라미지? 그러니까 얘를 최대값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야. 범위에 포함되니까 이 값이. 그럼 최소값은 꼭지점이 제일 낮은 값이니까.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적어줍니다. 최대값은 f 베타라고 적어주면 되고 계산해야지 실제 시계에 넣고 최소값은 꼭지점을 구해서 q값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니? 최대값은 누구니? 꼭지점이니까 q가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이 둘 중에 누구겠니? 얘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f 베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지. 양쪽 다 색깔이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니까 양쪽 범위에 등호가 있다. 그래서 등호가 있으니까 양끝 값을 최대값, 최소값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니? 자, 범위가 이렇게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꼭지점이 범위에 있어 없어? 없지? 꼭지점은 제외시켜야 돼. 왜? 꼭지점이 범위 자체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여기가 제일 낮은 값이지? 여기가 제일 높은 값이지? 따라서 베타를 넣을 때 함수값 f 베타가 최대값이 되고 알파를 넣을 때 함수값 f 알파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즉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냐 없냐도 중요합니다.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으면 꼭지점이 최대값이나 최소값 중에 반드시 하나의 역할을 가지게 되는 거야. 하지만 범위 안에 없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간의 양 끝값 중에서 찾아주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 올라가고 있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x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었을 때 값 중에서 당연히 누가 최대겠니? 올라가면 x가 더 큰 베타를 넣었을 때 값이 당연히 f 베타가 최대값인 거야.
F알파가 최소값인 거고. 만약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어. 알파와 베타 순서대로 이렇게 있고. 그럼 누가 최대값인 거야? 알파를 넣었을 때 F알파가 최대값이고 베타를 넣었을 때 F베타가 최소값인 거야. 꼭지점이 범위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일 때는. 자, 그래서 밑에 예제풀이 이거를 풀으래. 자, 꼭지점을 했지? 그럼 그래프를 빠르게 어떻게 해야 되니 그려줍니다. 자, 음수니까 위로 볼로 넣어서 0되는 값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딱 찍어주고 맞지? 0을 넣어보니까 y절편은 5지? 5를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함수인 거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지? 범위를 제한을 시켜놨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어디쯤 있을까?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잘 못 찍는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지 여기 딱 x 절편이 될지 밖에 있을지를 모를 때는 마이너스를 살짝 넣어보는 거야. 넣어보면 얼마나 나오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은 플러스 4, 5가 나와. 5의 높이를 가진데 5의 높이는 여기 아니었니? 그럼 여기 높이랑 똑같은 높이가 여기 있단 말이야. 요 아래에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즉 y값을 이용해서 즉 마이너스 2가 함수값이 양수는 있고 5니까 5랑 같은 높이에서 내려간 곳이 마이너스 위치인 거야. 만약 마이너스 1을 넣는데 음수가 나왔다면 마이너스 2는 어디 있겠니? 더 멀리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이때 쭉 함수값을 찾아주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요 음수값을 가지겠지. 그럴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위치를 여긴지 만나는 점인지 더 밑에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y값을 먼저 체크하면서 마이너스의 위치를 예측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함수가 움직입니다. 어디까지? 2까지. 그럼 오른쪽도 체크해야겠네. 자, 2를 넣어보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5.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높이가 마이너스 3은 어디 있는 애야? 요 밑에 있겠지, 마이너스 3은. 따라서 높이에서 옆으로 쭉 가서 만나는 점에서 x축을 찾아내는 거야. 반대로 거꾸로 찾는 거야.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즉 플러스 2가 있는 거야. 알겠니? y값을 이용해서 x를 거꾸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진 거야. 자, 양쪽 다 등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은 어디야? 바로 꼭지점인 줄 알지? 최대값은 여기 6이라고 q가 여기 6이라고 표준형으로 있는 거에 찾아야 돼. 뒤에 있는 숫자 이걸 안 돼. 이건 절편이야. 반드시 제곱의 꼴로 고쳐져 있는 식에서 q를 찾습니다. 그 최대값은 6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이 둘 중에 누구니? 당연히 얘다 맞지? 자, 그래서 2를 넣어봤더니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3이 나왔지? 그 최소값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찾는 거 알겠니? 그래서 x좌표를 이용해서 y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겠을 때는 그 숫자를 넣고 y값을 계산을 해봐. 아, 높이가 음수에 나오네? 그러면 x축보다 더 아래에서 만난 그 점이 있겠구나. 그러면 즉 x좌표를 우리가 이런 데 잡으면 2를 여기 잡으면 안 되고 더 멀리 잡아서 음수가 나오는 곳에 잡아야 되니까 요점에 2가 있다는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범위 찾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어떻게 한다? 3을 묶어내고 맞지? x제곱 빼기 2x 반의 제곱 1을 더해주고 빼주고 바깥에 플러스 2는 원래 적혀있으니까 놔두고 그럼 이거 3개만 뭐가 되니? x 빼기 1의 제곱으로 고쳐지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이 3을 이 마이너스 1과 곱해서 마이너스 3을 바깥에 있는 2랑 계산하면 최종답 마이너스 1이 바깥에 있겠지. 그럼 우리는 꼭지점이 뭔 줄 알았어? 넣어서 0 되는 값 1, 맞지? q는 뒤에 있는 숫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 좌표입니다. 따라서 x는 이건 뭐야? 아래로 볼록하지.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겠지. 꼭지점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 범위를 안 줬으니까 언제 최소값이다. 꼭지점에서 즉 x가 1일 때 이건 x좌표 넣으라는 뜻이지. 최소값은 y좌표 q 적는 거야. 얼마 적어야 돼? 마이너스 1을 갖는다 맞지? 그다음 최대값은 자 범위를 안 줬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뭐라고 적어야 되기는 없다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기본 풀이 할 수 있겠니? 자, 얘는 171번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져 있네. 그럼 볼 것도 없이 그림 딱 그려버리면 꼭지점은 얼마? 2,1이야. 그리고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 최대값은 일단 뭐다? 없다라고 적고 최소값은 그냥 x 바뀌어서 선생님 간단하게 한글로 적어야 돼. 원래 없다라고. 최소값은 뭐다? 2일 때 값이니까 여기 바로 q 보여 안 보여? 1이다. 순수대로 적었습니다. 자, 얘는 위로 볼록하네. 그럼 살짝 그래프 그려놓으면 즉 최소값을 못 구하는 것이 내려가니까 그럼 최대값이 있겠네. 즉 얼마? 3, q가 얼마야? 이게 아무도 없다. 얼마야? 플러스 0인 겁니다. 맞지? 즉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3,0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리는 접하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지. 어쨌든 x축이니까 높이가 0인 점이 제일 높은 점이란 뜻이야. 따라서 최대값은 0이고 최소값은 없다가 되는 거야. 얘는 고쳐야 되겠네. 2 묶어내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반의 제곱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를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 바깥에 3을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앞에 3개는 완전 제곱수 고쳐주면 합의 제곱이 되겠네.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되고 바깥에 있는 애는 반드시 곱 빼서 내보낸다 했지.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9 그 다음 3은 2분의 6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잖아.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없다가 되는 거고 맞지?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즉 꼭지점의 Q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4번은 위로 볼록하겠네. 음수니까 맞지? 따라서 최대값만 있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3을 묶어내주고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바깥에 마이너스 15 남겨놓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에 자, 이건 완전 구구단처럼 막 익숙하게 풀 줄 알아야 돼. 곱해서 나갑니다. 12 빼기 15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꼭지점은 2, 마이너스 3이네. 그러므로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해주겠죠? 그 다음 문제는 뭐다? 범위를 주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끊어버리면 되겠네. 자, 일단 표준형 고칩시다.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더해주고 빼주고 바깥에 5 남겨놓고 따라서 계산하면 2에 x 빼기 2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이 세 개는 고쳐지고 얘는 곱해서 나갑니다. 마이너스 8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겠니? 꼭지점부터 먼저 찍습니다. 2, 마이너스 3이 꼭지점입니다. 2, 마이너스 3 찍었지? 그 다음에 양수인지 보고 아래로 볼록이지? 네. 자, 그립니다. 근데 그리는데 폭을 좁게 그릴지 넓게 그릴지 어떻게 알아? 절편 체크해야 됐지? 절편은 얼마야? 플러스 5지. 그럼 5를 지나니까 어떻게 그려야지? 폭을 상당히 좁게 그려야 됩니다. 이해되니? 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우리 범위 체크해야지. 1부터 4래. 끊어야지. 그럼 1은 어디 있어? 2보다 절반 정도 있는 곳에 1이 있겠지. 그럼 1일 때 함수값은 여기겠지. 여기서 끊습니다. 그럼 1일 때 값을 찾아야 되겠네. 네. 1을 넣으면 1 넣으면 2 빼기 8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물론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됩니다. 마이너스 1의 높이에서 출발을 해요.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 4인데 4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라 했어? 4의 위치를 찾으려면 일단 4를 여기다 집어 넣으라고 했지. 그럼 4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4 빼기 2의 제곱 4, 2, 8 빼기 3 얼마? 5지. 5의 높이를 가지는 곳이 4야. 그럼 5의 높이가 여기 있지 않았니? 네. 옆으로 쭉 이동해서 가보면 같은 높이가 여기 있지. 네. 그럼 요 밑에 누가 있다고? 그 최대값. x의 범위. x의 범위. 4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꼭지점을 지나서 여기까지 옵니다. 어디가 제일 낮고 높은지 보입니까? 네. 꼭지점이 제일 낮지. 그 다음에 4일 때 함수값이 제일 높지. 그 값이 5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놨다 왔지. 절편 찾을 때. 그럼 여기 메꾸면 되겠네 그냥. 여기는 2가 들어갈 거고 여기 마이너스 3이 들어갈 거고 꼭지점의 x좌표는 2일 때 2는 주어진 범위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래프 안에 꼭지점이 있는 거야. x는 1일 때 마이너스를 찾아놨고 맞지? 근데 x가 얼마일 때? 4일 때 y값은 5 찾아놓고 꼭지점을 적어야 되네. 옆에 4가 있네. 가운데 꼭지점 적는 값을 적는가 보다. 세 개 중에서 체크하는 거니까 꼭지점은 2일 때 마이너스 3이고 맞지? 4일 때 y값은 5고 즉 꼭지점과 양 끝에 있는 값 세 가지를 체크해서 우리는 그림으로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여기는 숫자로 적으면서 체크하는 거야. 최대값은 제일 높은 데는 즉 얼마다? 5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소값은 꼭지점이 제일 낮으니까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다. 즉 꼭지점과 양 끝값의 값을 세 가지를 찾아서 이 셋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이 최대값이고 셋 중에서 제일 낮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선택해서 적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양 구간값과 꼭지점 세 가지를 체크했다는 말 이해되죠?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맞지? 이제 약식으로 좀 해볼까? 약식으로 좀 빠르게 할 때마다 할 수 없으니까 봐봐. 꼭지점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렇게 딱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 줄 알겠니? 양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x축이 있는데 맞지?
그러면 범위가 0에서 1이지. 0에서 1은 어디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0은 여기 있을 거고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됐니? 그럼 꼭지점이 안 들어갔으니까 어디가 최소인지 최대인지 보이니? 0을 넣었을 때 값이 최소값이고 1을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야. 따라서 답 바로 구할 수 있겠니? 표준형 안 고치고 그냥 이대로 바로 구합니다. 맞지? 0을 넣으면 1 더하기 3이니까 0을 넣었을 때 값 최소값은 4가 되는 거고 맞지? 최소값 먼저 적을게. 순서대로 적을게. 1을 넣으면 1 더하기 1 2의 제곱 더하기 3이니까 7이 최대값이 되겠지. 됐니? 살짝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해볼게요. 자, 2번은 1,3이 꼭지점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 꼭지점 1,3이라 딱 적어놓고 그리고 우리는 고민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마이너스 1부터 2지. 그럼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2는 1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에 있겠지. 여기까지는 1 차이 나고 여기까지는 2 차이 나지. 그럼 그래프를 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여기는 가깝게 있고 여기는 이보다 멀리 올라갔는데 그럼 이 점을 지나서 좀 더 갔겠지. 여기까지 갔을 거야. 그러면 더 멀리 간 애가 최대값이 되는 거 알 수 있니?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을 구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제곱하면 4, 3, 12 더하기 3이니까 15가 되겠네. 이때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야? 꼭지점이 들어있잖아 범위에. 그 꼭지점의 y값 바로 보이는 대로 3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무조건 양쪽에 끝값 체크하는 거 아니야. 꼭지점이 더 낮잖아 값이. 약식으로 어떻게 푸는지 알겠니? 자 3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니? 표준형 고쳐야지. 얘는 이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야. 반드시 꼭지점 찾아야 돼. 마이너스 2 묶어대고 x제곱 빼기 2x 반의 제곱 1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뒤에 빼기 5 딱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이 되네. 자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해보자.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 있나 없나. 1인데 범위 안에 없어. 그 그래프 바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음수 아니니? 뒤집은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럼 이 꼭지점 좌표가 1,-5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야? 2부터 3까지니까 2는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야. 마이너스 3만이요? 어? 꼭지점. 꼭지점? 마이너스 1을 묶어냈잖아. 네. 그러면 마이너스 1. 숫자 잘못됐다고? 미안. 그래서 여기 1,-3. 자, 그래서 꼭지점 범위 없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는 언제? 저 범위가 2하고 3이니까 2를 넣었을 때 값과 3을 넣었을 때 값이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거야. 따라서 2를 바로 넣어버려. 여기다 2를 넣으면 2 빼기 1,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최대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3 빼기 1, 2의 제곱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1 되겠죠. 이것이 최소값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 4번도 범위 끊어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자 그래프만 그리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가 이제 변형이 되고 훨씬 더 어렵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패스합니다. 자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얘는 방금 했던 대로 그대로네. 범위 안 좋네. 그럼 이건 아래로 볼록하네.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바로 구하면 되겠네. 3을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반의 제곱 9를 더해주고 빼주고 바깥에 25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랑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27 밖에 25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를 3,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니까 최대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없는 거고 최소값은 바로 q값이라고 했지. 따라서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최대값은 없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꼭지점 구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으니까 생략. 위로 블록하니까 최대값만 가집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8번은 이차함수가 있는데 어떤 이차함수야? 먼저 그래프의 모양부터 항상 떠올려야 돼.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입니다. 양수니까. 오케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은 이차의 개수를 가지고 하는 거야.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 이거 뭐야? 뭐 알려주는 거야 이거? p, q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아니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는데 최소값을 갖는다 했다.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가지는 거야? 꼭지점이잖아. 바로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림 그려보니까 이게 꼭지점이라는구나 눈치채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식이 바로 나와버리네. 왜? 2차의 개수는 2니까 2제곱 버리면 되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6 나와야 되니까 인수는 누구니? x 플러스 1의 제곱에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딜 q는 마이너스 6일 거 아니야. 그래서 표준 형식에다가 딱 갖다 넣으니까 다 완성이 돼버리네 식이. 아, 그럼 이 식을 전개를 하면 pq가 누군지가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입니다. 전개해버릴게요. x제곱에다 2를 곱했으니까 2x제곱일 거고 이거 곱해서 제곱하면 가운데 항 2x인데 2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4x일 거고 요 1인데 2를 곱하면 2인데 뒤에 마이너스 6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겠지. 자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하자. 부호 잘 보면서 플러스 4x고 플러스 px지. 부호는 같으니까 p는 바로 4 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 얘는 플러스 q인데 얘는 마이너스 4네. 그럼 q는 바로 부호까지 같이 해서 얼마? 마이너스 4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pq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대한 단서를 주거나 축만 주더라도 축은 뭐지? 바로 꼭지점의 x좌표 p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q만 모르는 문자로 q로 넣고 풀면 되는 거야. 축만 줘도 꼭지점과 관련된 단서를 주면 대다수 표준형으로 문제를 만들어 풀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임의의 2차식이면 일반형으로 만들어 ABC를 찾는 거야. 근데 꼭지점에 대한 단서를 주면 표준형으로 문제를 푼다.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도 봐. 이차함수가 있지. 근데 최대값이 4래. 뭘 알려주는 걸까?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그래프 그리면서 생각한다 했지. 자 앞에 음수입니다. 어떤 그래프야? 뒤집어진 그래프야. 그리고 범위 제한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최대값은 어디야? 꼭지점이지. 한마디로 뭐 알려주고 있는 거야? Q값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표준으로 고쳐서 비교하면 K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네? 자 마이너스 묶어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반의 제곱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K. 그래서 K인체로 그냥 진행하는 거야. X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더 곱해서 내보내면 1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 좌표를 알아냈잖아. 1, 1 플러스 2분의 K라고. 근데 이게 바로 이 식에서는 꼭지점의 Y값이 최대값 아니니 그게 4라잖아. 아, 요놈이 4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2분의 K가 3이 돼야 되겠네. 그럼 K는 얼마야? 6이 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얘를 가는 역방향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만들어서 얘를 비교해서 정방향으로 비교할 수도 있어. 즉 정방향을 선택할지 역방향을 선택할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문제 상황에 따라 본인이 보고 쉽게 풀린다 싶으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거야. 한 방향만 있는 건 아니야, 푸는 방법이.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기본 문제들은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와서 자,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야? 범위 제한이 걸렸네. 아까 했던 거 계속 반복입니다. 자, 꼭지점 좌표 다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범위 끊었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어떤 거 양쪽이 들어가죠? 그래서 보입니다. 자, 최대값은 어디? 제일 높으니까 6. 최소값은 어디? 꼭지점이 제일 낮네. 얼마? 2. 그래서 2랑 6 끝. 그 다음 이 범위로 끊으랍니다. 범위 끊었더니 꼭지점 범위 안 들어가지?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끊었으니까 이 범위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양쪽 등호는 있으니까 양쪽에 까만 동그라미로 그렸어요. 자, 제일 낮은 값은 어디? 여기지 뭐. 3. 제일 높은 값은 어디야? 여기지 뭐. 6. 맞죠? 그래서 범위를 끊어주면, 즉 그래프 그려놓고 범위 끊어주면 최대값, 최소값은 다 보입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계속 같은 패턴이 조금씩 바뀌지. 범위를 이렇게 줬어요. 최대값이 4래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볼까? 이게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지금은? 안 돼? 왜 꼭지점은 위로 볼록할 때 최대값 맞는데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어야만 최대값인 거야. 이 범위에 꼭지점이 없으면 어떡할래? 그럼 꼭지점은 찾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체크해야 되는 거야 항상. 최대값이라고 무조건 꼭지점이라는 법은 없어. 그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체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반의 제곱 1 더해주고 빼주고 바깥에 플러스 k가 있습니다. 계산한 마이너스 2에 x 빼기 1의 제곱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면 2 플러스 k가 밖에 나가겠네. 자 이렇게 해봤더니 자 어떻게 됐니? 꼭지점이 1인데 1이 범위에 여기 동 들어있지? 딱 꼭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딱 생각해주면 1,2 플러스 k인데 얘는 위로 볼록한 거야 맞지?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1에 있으니까 여기 1에서 출발하는데 위로 볼록하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1부터 3까지니까 3은 어디 있니? 어딘지 모르겠지만 3의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있지? 근데 위치 어떻게 찾는다 했지 내가? 3을 넣어서 찾는 거라 했는데 K를 모르잖아 맞지? 그럼 찾을 수 없어 현재 3은.
값을 맞지 어디 있는지를 K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이 4라는 말에서 K를 구하는 거야. 누가 최대값인데? 아, 1 넣었을 때 값이 최대구나. 바로 2 플러스 K가 꼭지점이고 이곳이 출발점이야. 범위의 출발점. 이게 제일 높은 값인데 얘가 4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K는 누구로 확정? 2로 확정이 됐습니다. K가 2로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다 3을 넣어보면 이제 값이 나와 안 나와? 3을 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2지. 2의 높이니까 2는 0보다 약간 위에 있는 여기가 2겠지. 2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만나는 점 밑에 누가 있다? 바로 얘가 3의 범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이 그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값을 구하랬다면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질문에서 뭐가 이상한데? 잘못했는데? 아, 이거 마이너스 1을 안 곱했나 보다. 아까. 3을 넣으면 얼마? 4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위치 있잖아. 앞에 마이너스를 안 곱했네. 칸이 좀 띄워져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3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맞지?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라고 답을 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x값과 y값을 찾으면서 계속 그래프 그리면서 찾는 거. 자, 그 다음 계속 한 김에 이어서 계속 문제를 진행할게요. 이 참수를 끝을 내버릴게요. 이제 이 참수 최대 최소에서 약간 이제 응용 문제로 넘어갑니다. 최대 최소의 변형 문제 푸는 방법. 공통 부분이 있다. 우리 인수분해 할 때도 많이 했지. 같은 모양이 보이면 뭐 한다? 치환을 시킨다. 맞지? 복잡한 모양인데 같은 모양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면 A로, B로 간단하게 식을 풀기 위해서 모양이 복잡한 애를 치환을 시켰지. 맞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통 부분 같은 모양이 보이면 치환을 시킨다. 자, 문제를 볼게요.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범위 있지? 근데 이걸 제곱하면 몇 차식이 되니? 4차식이 되지. 우리가 4차식을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건 그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 맞지? 그쵸? 지금 2차함수까지만 배웠어. 그래서 4차식을 구하는 거 배운 적 없기 때문에 못 푸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관찰하면 우리는 2차까지 배웠기 때문에 2차를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주는 거야. 불규칙한 4차를 주진 않아.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미분적분까지 배우고 나면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이라서 새로운 걸 다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지금은 너네가 1학년의 과정이기 때문에 2차 함수까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4차식을 가지고 푸는 최대값, 최소값 문제 이런 거 없습니다. 아직은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오로지 뭐다? 2차식으로 바꾸어서 생각하자는 거지. 필수 개념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하는 거야. 4차는 안 배웠거든. 그럼 2차로 바꿔야 된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걸 관찰을 해보면 어떻니? 모양이 같은 게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래서 우리는 임시로 x제곱 더하기 2x를 이렇게 t라 놓으면 이렇게 치환을 시키는 거야. 뭐로 놓다? 둘치자, 환자, 바꿀 환자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y는 얘가 t로 바뀌었으니까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참수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 참수는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x의 역할을 하는 애가 t로 치환이 되겠단 말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참수는 x축과 y축을 축으로 하는 곳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게 y는 fx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x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니? t가 하고 있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겠니? 바로 t축과 y축으로 표현이 되겠지. 이 y는 t에 대한 식이니까 ft라는 새로 치환된 다른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식으로 바뀐 거야.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겁니다. 이때도 이 y는 y지. 치환을 시켰지만 이 y는 그대로 이 y 아니니? y는 변한 적 없어요. 맞지? 단지 x를 넣으면 이 x제곱 더하기 2x의 값이 계산되어져서 t로 바뀌는 거고 t를 넣으면 y가 나오는 거야. 즉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야. y의 값은 여전히 나와. 그 말은 이 y의 최대 최소값은 x를 가지고 구하나 t를 가지고 구하나 이 y의 값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 이차함수를 가지고 최대 최소값을 구해서 이 y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도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t로 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범위를 꺼내야 되잖아. 근데 이 범위는 누구로 주어졌어? 어떤 문자로 주어진 거야? 아, x로 주어졌지. 네. 그럼 t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끊어버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아니 이거 t인데 무슨 x를 가지고 범위를 끊고 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치환을 시키면 아, 범위를 누구로 바꿔야 돼? t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여기 보면 누구를 치환시키는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x축과 t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t가 y 역할을 하고 맞지? 그럼 이 x가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이용해서 요 t의 y 값의 범위가 t의 범위가 즉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치환시킨 이 함수에서 t의 범위를 찾아서 t의 범위를 먼저 구해내고 그리고 치환시킨 이 식에서 y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풀어야 되는 거야. 한 번에 못 가는 거고 이해됐니? 자, 그래서 먼저 치환시킨 2차식부터 해결해서 t의 범위부터 알아냅니다. 자, 요거 고치면 누가 되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왜냐면 1을 더하고 빼면 되니까. 그럼 이 함수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0을 지나니까 그래프 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즉 x제곱 더하기 2x라는 변수를 바꿀 때 그 결과를 t라고 우리가 치환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높이 즉 y 역할을 여기서 t가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x의 범위 여기 끊을 수 있니 이제? 얘는 x로 끊어도 돼. 왜? x 범위잖아. 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끊습니다.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을까? 이 꼭지점 잡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네. 좌우 대칭이잖아. 네. 그럼 여기가 0이니까 한 칸이니까 한 칸 가면 뒤에 여기 절편이 마이너스 2 아니겠니? 이해되니?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쭉 내려가서 1까지니까 여기서도 여기 밑에 누가 있겠니? 1이 있겠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즉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범위를 끊었어. 여기서부터 1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t의 범위는 나오니? t는 즉 이 함수의 y의 역할을 하는 애야. 높이라고 높이. 그럼 이 중에서 높이가 제일 높은 점은 어디야? 여기지. 제일 낮은 점은 여기지. 따라서 t의 범위는 이거의 꼭지점, 즉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고 그 다음 누구를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야? x에다가 자, X에다가 1 넣었을 때 제일 높잖아. 네. 그래서 여기다 1을 넣는 거야. 1 넣으면 얼마야? 3. 그래서 3이 바로 t가 될 수 있는 최대 높이가 됩니다. 즉 우리는 x의 값을 이용해서 치환시키는 이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때 t를 y라고 생각하고 이 참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더 그려서 t의 범위를 먼저 최대 최소값을 찾아서 이 참수를 한번 풀고 x와 t에 대한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 왜? 아까 치환시켜놨잖아. 그 t의 범위도 만들어냈잖아. 이제 이게 1번이었으면 이 2번을 풀면서 이제 답을 본격적으로 찾아내는 거야. 자, 2번 풀어볼까? 꼭지점 찾으면 어떻게 되니? 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주면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꼭지점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 꼭지점 있습니다. 이됐니?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절편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된다고? t의 범위를 찾아놨다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럼 어디야? 마이너스 1 여기지? 그럼 이 밑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어디까지가? t는 3까지 움직여. 이게 t축이잖아 지금. 3이 어디 있을까? 여기 넣어 말했지? 3을 넣으면 얼마야? 3 플러스 1 4의 제곱 16 빼기 4니까 10이지. 높이가 10이래. 그럼 얘가 0이니까 어떻게 됐니? 저 위에 한참 위에 12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옆으로 쭉 가서 만나는 점이 밑에 누가 있는 거야? 바로 t의 값이 제일 클 때 값 4가 탐이 있는 거야. 그래서 t가 0부터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동안에 함수는 마이너스 1 밑에 있는 값에서 출발해서 3에서 값 12까지 올라가는 이 빨간색 높이를 움직이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y의 값이 바로 이거라고 하지 않았니? 여전히 같다고 하지 않았니?
우리가 원하는 이 y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표지.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야? 아까 마이너스 1대 값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4고 맞지? 네. 최대값은 얼마?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4하고 12가 즉 y의 최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문제 풀 때 필요해요. 질문이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의 값을 각각 구해서 최대 최소값과 x의 값 두 가지를 더해서 네 개의 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어. 그럼 어떻게 되니? 이 값을 x 값으로 대신 더하면 돼, 안 돼? 이건 x가 아니라 t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t가 3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자, 치환시킨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누가 t였어? 아까 이게 1번 적어놨지. 즉 x제곱 더하기 2x가 t인데 그 t가 3입니다. 그럼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x를 구해야 되겠네.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안 되면 그래 거기 써야 돼. 하니까 x는 1하고 마이너스 3일 때 즉 t가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1하고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은 이 x의 범위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마이너스 3은 자동 탈락이야. 그러면 최대값을 가지는 x는 얼마야? x는 1일 때 y의 최대값은 얼마다? 12가 되는 거야. 즉 중간에 t는 이제 숨긴 거야. t는 내가 임시로 등장을 시킨 거니까. 즉 x와 y의 관계로 바꾸면 x는 1일 때 y는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즉 t를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치환을 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등장을 시킨 거잖아. 원래 t는 문제에 제시되지 않은 문자야. 알겠니? 즉 정확하게는 x가 얼마일 때 y가 최대값을 가지느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거든. 지금은 최대값만 물었으니까 그냥 12 구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x가 얼마일 때 구해서 그거를 다 더하시오 이런단 말이야. 그럼 x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친구들이 틀리는 이유는 뭐지? t가 3일 때 최대값 10이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x값을 3으로 생각하고 더해버린다고. 저거는 x가 아니라 t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즉 이 t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t에 3을 넣고 이 방정식을 풀어서 x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x가 1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왔는데 범위에서 마이너스 3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잖아. 그러니까 범위 안에 있는 x를 가지고 함수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1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즉 t가 3일 때 x는 1일 때를 말하는 거야. 즉 x는 1일 때 최대값 11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최소값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니? 똑같지? x제곱 더하기 2x가 t였는데 그 t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이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 거야. 그럼 이거를 풀어주면 x가 누군지 나오지? 완전 제곱시키는 x는 얼마니? 마이너스 1인 게 나옵니다. 맞지? 즉 결국 t를 이제 없애버린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최대값과 최소값과 그때 x값 두 가지를 다 더하라면 이거를 다 더한 값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치환시키면 원래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치환시킨 식을 이용해서 t가 3일 때니까 3을 넣어서 그때 x를 찾아내야 되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면 t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그때 x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x가 언제일 때 최소값인지를 매치를 시켜주려면 중간에 있는 t를 적으면 안 되고 반드시 t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해내는 작업을 해야 돼. 답이 두 개 나오면 범위 안에 둘 다 있으면 둘 다 맞지만 범위 안에 없는 애는 제외시키고 답을 선택해야 된다고. 요 과정까지 할 줄 알아야 요 치환시켜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유형을 이제 퍼펙트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야.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당연히 한 문제 정도 나올 만한 유형입니다. 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 이제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야.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식을 있잖아요. y는으로 안 줘. 다짜고짜 막 이렇게 2차식을 하나 줘. 그러고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진다. 구하라 이런단 말이야. 다짜고짜. 그러니까 애들이 맹해져. 이 도대체 뭐 하라는 건가 싶어갖고. 첫 번째 방법은 이거야. 즉 문자가 두 개인데 갑자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구하는 확률이 높아. 그래서 세트를 만들어야 돼. 자, 이걸 잘 째려보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보면 x제곱 빼기 4x잖아. 누구만 있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어? 반의 제곱 4만 있으면 돼. 맞지? 됐어요? 그 다음 2y제곱 빼기 12y잖아.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 2를 묶어주지 보통. 맞지? 이렇게 되겠지? 누구만 있으면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어? 안에 플러스 9만 있으면 되겠지? 아,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식을 적어줬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봐. x제곱 빼기 4x 여기 있니? 네. 그다음 2y제곱 빼기 16y도 여기 있니? 네. 근데 9가 생겼지 갑자기. 네.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야? 18이지. 요거 4 다음 얼마야? 20이지. 그럼 이 식을 전개하면 상수는 22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상수가 누가 있었어? 16.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마이너스 6을 빼줘야지 전체 식이 변화가 없지.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 고쳐주면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제곱식이 두 개가 나타나게 되고 제곱식이 두 개가 나타나게 되고 제일 뒤에 숫자 하나만 딱 남게 되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제곱수라는 거는 항상 어떤 성질을 가져? 절대부등식이거든. 제곱은 절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은 거야.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거기다 양수 2를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다가 마이너스 6을 더했다면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이 제곱이 0일 때 값이 마이너스 6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야. 만약에 제곱이 0이 아니라면 이 수가 어떤 수가 존재하겠지. 이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이라고 생각해봐. 1이고 얘는 0이라고 생각해볼게. 1 더하기 0 빼기 6은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6보다 어떤 수가 큰 수잖아. 즉 어떤 수가 점점 커지면 즉 어떤 수를 더했다는 얘기잖아. 양수를. 그러면 이 최소인 이 마이너스 6에서부터 이 수가 증가되는 수만큼 증가되겠지. 그럼 수가 점점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6이 얘가 가질 수 있는 무슨 값인 거야? 최소값인 거야. 언제? 이 제곱이 0이 될 때. 만약 이 제곱이 0이 아니라면 이 수는 마이너스 6보다 무조건 큰 수가 되게 돼 있어. 제곱이 0이 아니면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잖아. 뭔가가 더해지니까. 알겠니? 그래서 이 식의 값은 언제 최소값을 가지니? 얘가 0이 될 때, x는 얼마일 때? 마이너스 2, y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6 간다. 꼭 2차 식에 만드는데 꼭지점은 아니지만 꼭지점처럼 제곱이 0이 될 때 최소값을 가진다. 이런 느낌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x, y 값도 확정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면 x는 2, y는 3일 때 마이너스 2, y는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선생님이 고쳤지. 어떤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잘 안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 고치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볼게. 실수라는 것은 실근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는 문자가 두 개지만 우리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겠니? 2차항, 그 다음 1차. 맞지?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모두가 뭐다? 상수항인 거지. 2y 제곱 빼기 12y 플러스 16이 상수항인 거지. 그럼 이것이 최소값을 가진다 했는데 x가 실수라고 조건을 줬잖아. 그럼 실수기 때문에 실근 조건이 성립해야 돼. 그럼 실근 조건이 뭐냐? 바로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되잖아. x가 실근이란 말이 실수란 말이 바로 이 2차식을 머릿속으로 우리는 이 꼴 0이 붙어있는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x에다 어떤 수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이 근이잖아. 근데 그 근이 허수근이 나올 때는 루트 안에 판별식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면 루트 마이너스 3 이건 루트 3i로 바뀌는 허수잖아. 그러면 x가 실수가 될 수 없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2차식을 완전 제곱식에 대개할 때 판별식 d는 0을 사용해서 즉 방정식이 아니지만 완전 제곱식이 대개할 때 중근 조건을 이용해서 판별식으로 풀었단 말이야. 그것처럼 이 2차식이 이 꼴0이 없는 방정식이지만 즉 실근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게 실수근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실수 조건을 이용하는 거야. x가 실수근이네, 실근이네. 방정식이 아니지만 4분의 d로 갑니다. 그러면 b-의 제곱 얼마? 4 빼기 a는 2차의 개수 1이고 c는 뒤에 있는 통째로 얼마야? 2y 제곱 빼기 12y 더하기 16이지. 그것이 반드시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실근이 되기 위한 판별식 조건이야.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지? 4 빼기 2y의 제곱 플러스 12y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정리할게요. y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6y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잠깐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얘는 플러스 6 나오나? 얘는 문제가 지금 다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면 안 풀리나 보다. 그러면 잠깐만 b-제곱 2y제곱 빼기 12y 더하기 16 4 빼기 2y제곱 빼기 12y 더하기 16 4 빼기 2y제곱 플러스 12y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로 나누면 y제곱 마이너스 6y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6 되겠네. 아닌데 이거 푸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지금 이 식은 지금 선생님이 풀이 방법을 다른 걸로 하나 도입해서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y제곱 빼기 12y 더하기 16 반의 제곱 빼기 ac 4 빼기 2y제곱 플러스 12y 마이너스 16은 0보다 같다. 마이너스 12 얘는 일단 안 풀리네 이 방법으로. 일단 얘는 잠시 보류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야. 이게 어떤 문제, 다른 문제에서는 이걸로 안 풀리는 문제, 제곱을 안 고쳐지는 문제에서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식을 계산하면 y 빼기 3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무시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부도식을 세우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대. 말이 되니? 작은 건 말이 안 됩니다. 같은 건 말이 되지. 그럼 이거를 성립하게 하는 y는 누구야? 무조건 y는 누구로 확정? 3으로 확정됩니다. y가 확정되었으니까 y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즉 x에 대한 2차식이 되어서 즉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 몇 가지 있어? 즉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뭐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하나. 즉 내림차순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안 되면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게 됩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 관계식이 하나 있지. 이 관계식은 뭐지? y를 x 빼기 3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x를 넘겨서 y 플러스 3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가 문제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자, 질문에서는 x제곱 더하기 2y의 제수값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이거를 이꼴 k라고 해 그냥. 그럼 이게 높이 역할을 y 역할을 k가 하는 거야. 그럼 이차함수로 표현하면 좋겠지. 근데 문자가 두 개인데 어떡하지? y가 x 빼기 3으로 변해 안 변해?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k는 어떻게 되니?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y가 누구라? x 빼기 3이라고. 그럼 이거는 x 변수와 k 변수에 의한 이차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그럼 이걸 x축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지? 이 k라는 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차함수로 최소값 구하는 거 하면 되는 그냥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6이네. 그럼 꼭지점 구하면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에서 출발하고 0을 넣으면 0을 넣으면 절편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런데 뭘 구하는 거야? k의 최소값 구하는 거 아니니? 그럼 최소값은 꼭지점의 값 아니니? 그래서 마이너스 7 최소값 나오네요. 그래서 어떤 값을 모르면 k라고 놓고 항상 기본적으로는 2차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안 풀릴 경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의 꼴을 만들어 풀 때도 있고 그래도 안 풀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가지도록 하는 값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풀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몇 가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넘어가 보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를 한번 반복합니다. 자, 이거는 전개 제곱하면 4차식이 나옵니다.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무슨 형이야? 치환시켜서 2차로 푸는 형태. 자,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차함수를 몇 번 풀어야 된다 했어? 치환시킬 때 한 번, 메인 이차함수를 한 번. 맞지? 두 번 풀어야 돼.
머릿속에 이제 한번 정리했으니까 빠르게 진행하자. 어떻게 할까? 먼저 얘를 t로 치환시키는 거지. 그럼 밑에 적을까? y는 t의 제곱 빼기 4t 플러스 4. 이건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냥 바로 적으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바로 최대값을 구하면 안 된다고 했지. 왜?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누구로 바꿔야 돼? t로 바꿔야 된다고 했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니? 누구를 치환시켰다고? 그거를 적으라 했어. t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을 치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했니? x축과 t축으로 함수를 그려서 t의 범위를 바꿀 수 있는 t의 범위를 먼저 구해내야 되는 거야. 이게 1번 조건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니까 누가 되니?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네. 자, 1,2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네요. 자, 원래 x의 범위가 누구였지? 0에서 3이랍니다. 이거 x 맞지? 0, 여기가 0이네. 3은 요쯤 있겠네. 1보다 멀리 있잖아. 얘는 한 칸이고 얘는 두 칸이니까 멀리 있는 데가 더 올라가 있겠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갔어 스톱. 자, 그럼 언제 최소값인지 보이니? 꼭지점 2가 최소값이네. 그럼 2 이상. 언제 최대값이니? t가 x에 누구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3을 넣었더니 3 빼기 1, 2의 제곱 4 더하기 2니까 최대값 얼마? 6까지. 자, t 범위 나왔지? 자, 이제 이거 이차함수로 갑니다. 이거 이제 t축이 되고 x 역할을 t가 하고 y 역할을 y가 합니다. 우리는 y는 똑같은 y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니? 2,0이 꼭지점 뒤에 없으면 0이지. 자, 여기 절편 여기 있는 2,0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네. 자, 근데 우리는 범위를 꺼내야 돼. 어디서? t가 얼마부터 어디까지? t로 꺼내야 돼. x 끊으면 안 되지. t니까 2부터 6 요거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럼 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6은 여기 있겠지. 여기까지 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네요. 자, 그럼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내가 구하는 y의 최대 최소값인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바닥에 있으니까 값이 얼마인 거야? 최소값은 0인 거지, 맞지? 최대값은 6을 넣었을 때 값이지. 그럼 이걸 넣고 계산해야지. 자, 누구에다 6을 넣어야 돼? t니까 t에다 6을 넣어야지, 당연히. 그럼 이 식에다 넣어야 되는 거야. x에 넣으면 안 돼. 6을 넣으면 6 빼기 2니까 4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16 되는 거지. 알겠니? 근데 여기서 x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t가 2다. 이게 누구라고 했어? 누가 t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 t지. 따라서 t에다 2를 여기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2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을 계산해야 된다고. 이거 넘기고 제곱하니까 x 빼기 1의 제곱은 0이네. 아, t가 2라는 말을 바꾸면 누구다? x는 1이다. 1일 때 최소값 0이구나. 이렇게 고쳐내라고. 자, 최대값을 가질 때 x를 구하라면 t는 6이니까 어떻게 해? 여기다 6을 넣는 거지, 맞지? 그럼 6을 넣으면 6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걸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해주면 x, 1, 3.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는 마이너스 1하고 3이네. 왜 두 개지? 범위가 0부터 3까지야. 마이너스 1은 범위에 없으니까 버려. x가 3일 때 최대값 16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x값까지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요거까지 할 줄 있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풀어주고요. 그 다음 문제. 실수 조건을 주고 문자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라. 어떻게 하라고? 완전 제곱식으로 문제를 풀거나 안 되면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실수는 실근이거든. 판별식 조건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이니? 보일 것 같네. 모양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 맞지? 2만 묶어내면 빠르게 증가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반의 제곱 9를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에 2를 묶어주고 y의 제곱 플러스 2y 반의 제곱 1을 더해주고 빼주고 원래 있던 7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 되는 거 적으면 x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얘는 2로 묶어주고 안에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9인데 2랑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11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남겠네. 그래서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바로 무슨 값? 최소값이다. 답 1번 답 나왔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주고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래. 이거 왜 최대값이랄까? 근데 어쨌든 문자 두 개 주고 최소값 구하는 거는 뭐다? 일반적으로 완전 제곱식꼴로 고치는 문제라고 했어.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떻게 고칠까? 6y랑 마이너스 y 제곱이 세트 같고 상수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4x가 세트 같아. 그래서 요거를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서 만들어야겠다. 자, 먼저 x부터 할게. 마이너스 묶어주고 x제곱 플러스 4x를 안에 넣어주고
반의 제곱 더해주고 빼주고 그 다음 y 하자 마이너스 묶어주고 y제곱 플러스 6y니까 안에 마이너스 6y 넣어주고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주고 원래 바깥에 마이너스 10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으니까 마이너스에 완전 제곱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은 y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나 나오면 플러스 4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9는 나오면 플러스 9니까 13에 12를 뺐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정리되겠네. 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지?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그 수에다 음수를 붙이니까 이 수는 0일 때 제일 크고 숫자가 커지면 이 수는 음수가 붙었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얘도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1이라는 수에서 더 큰 수가 되겠니? 1에서부터 숫자가 점점 작아지겠니? 이 숫자가 바뀔 때마다 작아지지. 1보다 커질 수는 없다 맞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수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이 1이 봐서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제곱의 앞에 부호가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이 수들 때문에 수가 작아지면 작아지지 더 커지진 않거든. 알겠니?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값이 이번에는 최대값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곱 앞에 있는 수들이 양수들이었다면 이 수가 1부터 시작해서 커지지만 제곱 앞에 있는 수들이 음수 부호가 붙었다 보니까 1부터 숫자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 1이 최대값이라고 문제를 이해해야 되게 됩니다. 이해되겠니? 네. 어떻게 풀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두 개 줬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면 이렇게 구했다. 자, 그 다음 형태는 뭐지? 관계식을 주고 푸는 문제지. 어떻게 풀을 했어? 일단 이걸 이꼴 뭐라 놔? K라고 놔라 했지. 그리고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키라 했지. 그럼 K는 내가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Y가 X로 바뀌네. 그러면 2X제곱은 그대로 놔두고 Y를 제곱하니까 통째로 넣어서 제곱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X가 X축 역할을 하고 Y축 역할을 K가 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참수로. 이제 전개해서 하면은 2x제곱 2x제곱이니까 얘는 4x제곱 될 거고 곱해서 2배 하면 얘는 플러스 12x 될 거고 얘는 제곱하면 플러스 9 되겠네. 따라서 4를 묶어주고 이제 꼭지점을 찾아야지. x제곱 더하기 3x 반의 제곱 4분의 9를 더해주고 4분의 9를 빼주고 바깥에 플러스 9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럼 4를 해주고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되고 곱해서 나가면 0이네. 그럼 딱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 0에 있네 꼭지점이. 그리고 그림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네. 그럼 최소값은 바로 뭐야? 여기 아니니? 높이가 얼마야? 0이지. 그래서 0이 최소값입니다. 근데 뭐 잘못했나? 왜 답이 잘못 나왔지? 계산할 때 뭐 잘못했나? 2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을 넣어서 제곱했잖아. 제곱하면 얼마야? 4x제곱 곱해서 하면 12x 플러스 9 그러면 아 이거 6x제곱이다. 맞지? 여기 2x제곱이 있었는데 이거 4x제곱 하면서 이거 더해야 되는데 지금 4x제곱 때문에 안 더했네. 그럼 6x제곱이니까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얼마야? 2x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를 처리해줘야 되겠네. 그럼 6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 그래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1,3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최소값이겠다 맞지? 그 답은 3이 되겠네. 자, 그래서 관계식을 주고 어떤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면 이 2차식을 일단 K라고 넣고 관계식을 넣어서 즉 이참수로 바꾸어서 푼다는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자 이제 활용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봐. A, B, C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라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둘레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2차식이 나와. 그럼 2차식의 최대값은 꼭지점 구하듯이 구하면 돼. 그럼 식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럼 둘레의 길이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 가로, 세로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가로 길이가 두 개 있고 세로 길이가 두 개 있잖아. 근데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라는 말을 한글로 봐서는 이 점이 움직일 때마다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떻게 되니? 정해져 있니? 움직이니? 정해져 있니? 변하니? 변하지. 얘가 밑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사각형이 되니까 가로가 길어지고 세로가 짧아지잖아. 그래서 이 가로 길이가 바뀌니까 그거를 이제 최대값을 구하러 하는 거야. 제일 클 때가 언제냐? 그럼 우리가 이 모든 좌표 문제는 지어가 좌표 문제는 무조건 좌표로 넣는 거야. 그래야 문제가 풀려. 그럼 왜 가로 길이가 변하는데? 이 점이 움직이니까 변하는 거야. 그럼 이 점을 우리가 임시로 놓아야 돼. 뭐로 놓느냐? x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시로 t라고 놓을게요. t, 콤마. 여기가 t인 거야. 그럼 이 함수에다 t를 넣으면 높이는 나와 안 나와? 이 점의 높이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0t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좌표를 놓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세로 길이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높이가 세로 길이 아니니? 네. 그래서 이 길이가 바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0t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니? 뭐만 구하면 되니? 그 뭐냐 가로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가로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꼭지점이 가운데 대칭이지. 네. 그럼 이 가운데 대칭 축은 구할 수 있겠니? 표준형으로 고치면 네. x제곱 마이너스 10x니까 눈치 빠르면 바로 얼마 줄 알아? 이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걸 알아? 5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맞지? 반의 제곱이니까 25잖아. 그럼 x 빼기 5의 제곱이잖아. 네. 이 반한 게 바로 꼭지점의 축이야, 축. 그러면 선생님 이 가로 길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네가 고민을 하는데 이러는 거야. 그 대칭축이잖아. 이 대칭축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좌우 대칭이라는 거는 이 길이가 전체 길이의 뭐다? 가로 길이의 절반인 거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가 t인 줄 알고 여기가 5인 줄 알잖아. 그럼 수직선에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만약 8이야.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는데? 두 개를 빼면 되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길이는 이 절반의 길이는 얼마라고 그러면? T 마이너스. 그렇지. t 빼기 온 거야. t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양수 길이야. 그럼 이 전체 가로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를 몇 배? 그렇지. 2배 했으니까 2t 빼기 10이 가로 길이가 되는 거야. 대칭 축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 알겠니? t만 놓으면 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로 길이의 절반을 알 수 있고 그 가로 길이의 절반을 2배 하면 가로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럼 가로 길이 나왔지? 세로 길이 나왔지? 그래서 우리는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뭐랄까? 심지어 ft라고 할게. ft, t에 대한 식이니까. 자, 가로 길이 요거 몇 배? 둘레니까 가로 길이 몇 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있잖아. 이걸 2배 해야 되는 거야. 세로 길이 몇 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으니까 네. 둘레는 4개의 길이를 더하는 거잖아. 요거 2배 하면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가로 길이 2배 하면 4t 빼기 20. 자, t에 관한 이차함수 나왔니 안 나왔니?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4t 마이너스 20. 따라서 표준형 꽂히면 마이너스 2 묶어주고 t 제곱 빼기 12t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해주고 마이너스 20 처리하고 그래서 얘를 계속 구해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에 t 빼기 6의 제곱 곱하면 72 빼기 20이니까 플러스 52가 나오겠지. 자, t가 얼마일 때 최대 길이 얼마? 52. 그게 바로 길이의 최대값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참수 문제가 되는 거야. 단지 좌표 문제는 무조건 좌표를 놓아야 길이가 표현이 되고 길이가 표현돼야 둘레를 표현할 수 있어. 둘레를 2차식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좌표를 놓고 이렇게 끊으면서 길이를 하나씩 표현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풀려. 모든 그림 문제, 활용 문제는 다 그런 식으로 풀어냅니다. 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 149쪽까지 확인 체크 문제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서 연습해보고 안 풀리는 거 선생님 풀이해 줄 테니까 이제 연습 문제는 뭐 시간이 안 되면 과제로 또 줘야지 뭐. 일단은 확인 체크 자리에 들어가서 한번 풀어봅니다.